직접 피부에 닿는 옷이기에 더욱 신경을 쓴다는 빨래. 신숙주부의 빨래법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피부가 민감한 아이를 위해 화학 성분이 없는 천연가루 비누를 사용하고, 바로 이것이 주부님만의 특별한 비법이라는데, 아니 도대체 뭔가요? 이거 구연산인데요. 구연산은 인터넷이나 약국에서 쉽게 구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섬유 유연제 대신에 구연산을 사용하거든요. 구연산이 자연적인 산성을 띄어서 빨래는 물론이고 세탁톡까지 살균 소독을 해줘서 아주 좋아요. 물 한 컵에 구연산 한 스푼을 희석시켜 섬유 유연제를 대신한다고. 빨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집먼지 진드기가 죽는 60도씨의 고온에서 세탁하기. 잘 빨아진 빨래는 탁탁 털어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말려 일광 소독의 효과를 보고, 나 그거 했으면 나중에 마른 빨래를 걷을 때는 집먼지 진드기 사체를 없애기 위해 꼭 털어줘야 합니다. 천연 세제를 이용한 고온 세탁의 일광 소독, 그리고 집먼지 진드기의 사체까지 제거된 아이의 옷. 어때요? 정말 뽀송뽀송해 보이죠? 청소 고민 잘 해결하고 계신가요? 마지막 욕실 청소법 알아봅니다. 청소하면 이곳을 빼놓을 수 없다. 집먼지 진드기 수는 적지만 곰팡이 찌든 대로 얼룩진 욕실. 청소 박사님은 과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가루비누, 구연산, 베이킹소다, 분무기만 있으면 욕실 청소도 문제없다. 분무기에 물을 가득 채우고 가루비누 한 스푼을 넣어 잘 흔들어주면 간단히 욕실 청소용 세제 완성! 바닥, 욕조 등 욕실 구석구석 분무기를 이용해 희석된 가루비누를 골고루 뿌린 후 수세미로 살살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어 때를 빼고 미지근한 물로 헹구어주면 깨끗! 여기서 끝이 아니다. 물을 가득 채운 분무기에 구연산 한 스푼을 희석시킨 후 욕실 골고루 뿌려주면 살균 효과까지 볼 수 있다고. 욕실의 가장 큰 문제는 악취가 솔솔 올라오는 하수구. 예전에는 시중에 파는 하수구 청소 세제로 청소를 했거든요. 근데 그 청소할 때만 냄새가 없어지고 하루 정도 지나면 다시 냄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도한 것이 이 방법. 베이킹소다 2-3스푼을 하수구 구멍에 붓고 5분 후 물 한 컵 분량의 구연산 한 스푼을 희석시킨 후 하수구 구멍에 부으면 알칼리성인 베이킹소다가 산성 성분인 악취를 없애고 구연산의 산성이 세균의 발생을 억제해준다는데 15분 정도 지난 후에 미지근한 물을 부어주면 완성! 친환경 세제라 환경오염 걱정도 전혀 없겠죠? 이런 식으로 하수구 청소는 보름에 한 번 해주시면 냄새는 걱정 없으실 거예요. 물때가 자주 끼는 세면대 또한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닌데, 하지만 이 집 세면대는 반짝반짝 빛이 난다. 과연 그 비결은? 욕실 청소하다가 남은 재료를 활용하기. 우선 베이킹소다를 살살 뿌린 후 사용하지 않는 칫솔로 구석구석 닦아주고 그 상태에서 욕실 청소 마무리용으로 쓰였던 구연산 희석액을 뿌려준다. 그리고 5분 후에 미지근한 물로 헹궈주면 세면대 청소 걱정은 물때와 함께 싹 사라지나니. 천연 세제를 활용해 건강과 환경까지 생각한 신숙주부의 친환경 청소법. 집먼지 진드기도 울고 갈 정도로 깨끗하죠?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신숙주부의 못다한 이야기 지금 공개됩니다. 네, 집먼지 진드기를 제거하는 청소법. 조금 더 깊이 배우고자 저희가 앞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카펫을 청소하는 요령 가르쳐 주세요. 저는 카펫을 사용을 하진 않는데요. 네. 제가 베이킹소다에 관심이 많아서 베이킹소다를 알아봤더니 네. 카펫에다 베이킹소다를 뿌려준 다음에요. 한 15분 뒤에 진공청소기를 빨아들이면은 먼지나 냄새 탈취에 아주 좋다고 들었거든요. 뿌려만 놔도요? 네, 뿌려서 15분 뒤에 청소기로 빨리면요. 예. 베이킹소다 대신에 소금을 사용하여도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 카펫을요, 중성세제를 이용을 해서 닦아주는 주부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자주 카페트 위에 먼지를 청소를 하시고요. 네.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카페트용 중성세제로 세탁을 하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햇볕에 완전히 말리고 먼지를 털어내는 그런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네.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의 집에서는 이런 카페트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은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봉제 인형입니다. 아이들 한두 개씩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저거 세탁기에 돌리면은 모양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 귀하게 빠는데 그렇게 해도 안 없어질 것 같고 뭔가 좀 우리 주부님께서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인형을 비닐에 넣어가지고요. 네. 냉장고 냉동실에 하루에서 하루 이상 놔두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진먼지 진드기가 낮은 온도에서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냉동실이면 예. 굉장히 낮은 온도죠. 그래요. 하루 한 이틀 정도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탁탁 털면 되겠네요. 예, 교수님한테 그럼 좀 자문을 얻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 맞는 사용법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학생들한테 강의도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즉, 진드기의 성분이 80%가 수분인데요. 온도가 낮고 건조한 냉동실에 가면 수분이 다 빠져나오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려서 사멸시키는 그런 방법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냉동실에 넣었다 꺼낸 다음에 먼지를 꼭 털어야 된다. 그래서 묻어있는 성분을 제거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자, 또 요 앞에 있는 것이 발 매트요. 네. 또 베개. 베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청소를 하세요? 저희는 발 매트, 욕실 매트를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욕실 매트 대신에 욕실 앞에 물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 대신에 이거 일반 욕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건을 대신 깔아놓거든요. 이 수건은 삶기도 하고 빨기도 해서 깨끗이 말리기를 할 수 있어서 더 위생적이고 효과적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베개 위에다 수건을 얹어놓고 이 수건도 자주 빨아주면 더 위생적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이 건강충전 목요일에서는요, 이 미세먼지, 그리고 진먼지, 진드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이 교수님께서 겨울철 이 실내 환경, 좀 더 쾌적한 실내 환경 만들기 위한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실내 습도가 너무 낮은 경우에는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내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세균이나 곰팡이 또는 오늘 말씀드린 진먼지 진드기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상대 습도 55% 정도의 습도를 유지하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외 공기와 실내 온도의 온도차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돼서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실내 온도, 즉 18도에서 22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해서 약간은 썰렁한 느낌이 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실제로 실내에 있을 때 가벼운 스웨터 정도를 입는 정도의 온도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 네. 오전 10시 이후 그리고 낮 시간에 하루에 한두 차례 이상은 꼭 환기를 시켜줘서 실내 공기를